헬로윈데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헬로윈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동성로를 중심으로 인파가 몰리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10월 4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 올라 지난 7월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중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34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예정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8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주 사과와 한우, 풍기 인삼 등 영주 지역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은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며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날입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거리에서 헬로윈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주말과 헬로윈 축제 당일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1월 1일까지 상황 관리를 진행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월 마지막 금요일 대구 동성로의 모습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가게 앞은 호박 장식, 귀신 장식으로 가득했겠지만 올해는 헬로윈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품 가게에 들어가야 겨우 한켠에서나마 호박 모양의 장식들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헬로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찾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동성로 왔을 때 할로윈 분위기가 따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쇼핑하거나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이 저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참사가 있었으니까 몇 년간은 조금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외계인이 왔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다른 뉘앙스로 바꾸면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 부대 인근 곱창 골목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구청의 주도로 이곳에서 헬로윈 축제가 열렸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헬로윈 흔적을 모두 지웠고 올해는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넣었던 헬로윈 소품들은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라든지 할로윈 축제를 하면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좀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기는 어렵다 판단해서. 행정안전부는 10월 마지막 주 주말 전후로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 그리고 대구 동성로에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 1일까지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에 나섭니다. 지자체도 안전과 관련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는 추모객과 방문객이 함께 몰릴 것을 우려해 비상도로를 운영하고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이태원역과 녹사평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동성로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인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인파가 많은데 모이지 마시고 작년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조심하고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며 헬로윈 데이를 조용히 보내겠다는 분위기지만 대학교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인 만큼 도심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사고 없는 10월 마지막 주가 되길 바랍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4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라 지난 7월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지난주 0.03%에 이어 2주 연속 줄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2,138곳이었는데 경북은 이 중 34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졸업 예정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이 289곳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 등으로 학교 소멸 위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우수학교 모델을 만드는 등 지방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백산 줄기에 자리한 영주시는 품질 좋은 농작물들의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전국에서 찾는 영주 사과와 한우, 풍기인삼 등을 비롯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 농특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영주 장날 농특산물 대축제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갛게 잘 익은 영주 사과를 한 입 물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주에서 자란 샤인머스켓의 시식과 할인 판매도 한창입니다. 소백산의 맑은 기운을 담은 영주시의 대표 농작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도 만족하며 지갑을 엽니다. 여기 오니까 배추가 싱싱하고 겉절이 하려고 샀어요. 영주 농산물이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샀는데요. 지금 한 번 더 둘러보고 조금 더 살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 현장입니다. 매년 가을 부석사 잔디광장에서 열리던 영주 사과축제가 지역의 농특산물 행사로 확대되면서 도심지인 서천 문정둔치에도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주 행사장인 문정둔치에는 지역의 19개 읍면동을 비롯해 80여 곳의 농가와 단체 등이 참여한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또 경품 행사를 비롯한 각종 참여 이벤트와 공연 등이 풍성하게 마련돼 축제의 분위기를 돋웁니다. 부석사 일대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영주 사과를 선보이고 판매하는 3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영주에서 나오는 모든 그 한우, 인삼, 인견 이 외에도 많은 그 영주의 각 지역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 소개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영주의 많은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매도 하시고 또 타 지역에서 많은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는 문정둔치 행사장에서 오는 29일까지 개최되고 부석사 일대 사과 판매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29일까지 4일간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세션과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안동에서 열린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색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 공공 포럼으로 그동안 세계 각지의 인문학자들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지식과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는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문가치 포럼을 계기로 해서 세상에 관한 끝없는 질문을 통해 과거를 딛고 현재에 이르러 미래를 말하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인문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서 세상을 더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 전 인류가 하나 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는 교육과 문화로 꼽히는 인문가치를 주제로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식의 확장과 통합이 요구된다며 그 가운데 인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류 속 인문적 가치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다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세션과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한편 안동시는 인문가치 포럼 10회째를 맞아 개막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겨울 짝짓기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활동 반경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이나 경작지,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추세인데요.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처 요령을 김한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 도심 시내의 한 상가. 몸집이 제법 큰 생명체가 상가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습격에 놀란 사람들이 책상 위로 몸을 피합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은 전국적으로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평균 2,500여 건, 1일 평균 7번 나타난 셈입니다. 최근 3년 월별 멧돼지 출몰을 분석해 봤더니 11월이 가장 많았고 10월, 1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8, 9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로 1,400여 건, 그 뒤를 경기와 경북이 이었습니다. 반면 멧돼지 출몰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매년 8만 6천여 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개체수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데다 천적이 없는 생태계를 꼽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10마리 암탉을 새끼를 낳고 있고요. 또한 현재 멧돼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가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은 통상 서식지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도심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와 조우하게 된다면 흥분시키는 행동 등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떠날 때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은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에서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작지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공격당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오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 탈출구 문을 열어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영천 청도를 지역구로 둔 이만희 국회의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의 비용 처리에 있어 사전 예측이 불가능해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 외국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 간 학술대회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가 모두 참가해 기록유산 지역 목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위원회, 아프리카 지역위원회는 협약을 맺고 협업을 위한 활동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동을 세계기록유산 도시로 각인시키고 아태위원회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